안녕하세요, 여러분. KBO 리그를 완전히 평정한 투수가 있었어요. MLB 진출하는데 팬그래프스 같은 데서는 3년에 2,400만 달러를 예상했단 말이죠. 네, 엄청난 금액이었죠. 근데 실제 계약서에 찍힌 보장 금액이 얼마였냐면 1,000만 달러? 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1,000만 달러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차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KBO 스타들의 MLB 계약, 그 예상과 현실 사이에 벌어지는 엄청난 간극, 그 이유를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는 카일 하트 선수 사례를 아주 자세히 좀 들여다볼 거고요. 이건 바탕으로 해서 요즘 또 주목받는 코디 폰세 선수 있잖아요. 네네. 폰세 선수. 이 선수의 MLB 계약은 과연 어떻게 될지 그 전망까지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왜 KBO에서 그렇게 눈부신 성공을 거뒀는데도 MLB에서는 바로 거액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 저희 이야기의 어떤 기본 재료는요. 최근 KBO 출신 선수들의 MLB 계약 사례를 분석한 KBO 선수 MLB 계약 평가라는 기사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네.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냥 예상보다 적게 받았네 이런 결과만 보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런 평가가 나왔는지, 그 배경에는 또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지, 그리고 이게 리그를 옮기는 선수들한테 또 이걸 지켜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그걸 좀 같이 탐색해보고 싶어요. 어쩌면 이게 단순히 야구 선수 몸값 내기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다른 무대, 다른 시장으로 이렇게 옮겨갈 때 그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다시 평가되는지 뭐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궁금증 가져보셨다면 오늘 저희랑 같이 한번 그 실마리를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카일 하트 선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2024년 NC 다이노스에서 활약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압도적이었죠. 탈삼진 182개로 리그 전체 1위를 차지했고요. 또 KBO 최고 투수에게 주는 최동원상, 그리고 수비 능력까지 인정받아서 최우수 수비 투수상까지. 말 그대로 KBO를 정복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맞습니다. 기록만 보면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탈삼진 능력 확실히 보여줬고 또 꾸준히 이닝 소화하면서 팀 에이스 역할 해냈으니까요. 네. 이런 성적을 바탕으로 하니까 당연히 기대치도 엄청 올라갔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미국의 공신력 있는 야구 통계 사이트 팬그래프스, 여기서 하트 선수를 FA 랭킹 48위로 딱 선정하면서 3년 총액 2,400만 달러, 이런 구체적인 예상 계약 규모까지 제시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연평균 800만 달러면 이거 MLB에서도 한 3, 4선발급 투수에게 줄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네, 상당하죠.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그 예측을 봤을 때 이제 드디어 KBO에서 검증된 에이스들이 MLB에서도 좀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트 선수가 그 신호탄이 될 거라고 막 기대를 했죠. 근데 현실은 정말 찬물을 확 끼얹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실제 계약 내용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리스랑 맺은 계약이 1년 보장액이 고작 100만 달러였어요. 100만 달러. 네. 여기에 구단이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이 붙어 있긴 했지만요. 이 옵션이 다 실행된다고 해도 최대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500만 달러 정도 되는 구조였죠. 500만? 팬그래프스가 예측한 2,400만 달러랑 비교하면 이건 폭락이라는 표현 말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차이였습니다. 10분의 1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니까요. 아니, 그래도 KBO 찰삼진왕에 최동원상까지 받은 투수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냥 단순히 리그 수준 차이, 이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샌디에고는 대체 하트 선수의 뭘 보고 이런 계약을 제시한 걸까요? 그냥 위험관리 차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평가가 좀 박한 거 아닌가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 위험관리 측면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기사 분석을 보면요. 샌디에고는 하트 선수를 바로 전해에 KBO 거쳐서 성공적으로 MLB 복귀했던 에릭 패디 선수 있잖아요. 네. 패디 선수. 그 선수와는 좀 다른 케이스로 판단한 것 같아요. 패디 선수는 KBO 오기 전에도 MLB 경험이 있었고 또 KBO에서 확실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하트 선수는 KBO에서의 성공이 첫 아시아 리그 경험이었고 MLB 경험은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KBO 성적만으로는 MLB에서도 성공할 거다. 이걸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본 거죠. 아, 패디 선수와의 비교, 그 지점이 확실히 중요했겠네요. 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래도 2,400만 달러와 100만 달러, 이 엄청난 간극이 다 메워지는 느낌은 아닌데요. 혹시 하트 선수 개인의 세부적인 데이터라던가 투구 내용에서 MLB 스카우트들이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었던 걸까요? 예를 들면 구속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구종의 위협 같은 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기사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추론 가능한 부분이에요. MLB 구단들은 단순히 KBO에서의 탈삼진 개수나 평균 자책점 이런 결과 지표만 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 이면에 있는 세부 데이터를 훨씬 중요하게 보죠. 예를 들어서 하트 선수의 평균 구속이 MLB 기준으로 봤을 때 최상위권이 아니었다거나 아니면 주무기로 쓰는 특정 구종의 회전수나 무브먼트가 MLB 타자들한테도 진짜 통할 수준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KBO에서는 통했을지 몰라도 훨씬 더 힘있고 정교한 MLB 타자들을 상대로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크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KBO에서의 그 압도적인 성적, 그 이면에 숨겨진 MLB 기준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네요. 마치 그거 같아요. 다른 학교에서 전교 1등이었다고 해도 우리 학교 와서 까다로운 시험 기준까지 통과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MLB 구단 입장에서는 KBO 리그 데이터가 일종의 참고 잔료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100% 신뢰하고 덥석 거액을 투자하기는 어려운 거죠. 특히 MLB 경험이 부족한 선수한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샌디에이고는 최소한의 보장액 딱 100만 달러로 위험 부담을 확 줄이고 대신에 선수가 진짜 MLB에서 성공하면 옵션을 통해서 보상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구단 입장에서 굉장히 안전한 계약 구조를 선택한 겁니다. 뭐랄까 소위 긁어보는 복권인데 아주 싼 값에 긁어보겠다 이런 심산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샌디에이고의 그 신중했던 판단이 어느 정도는 좀 맞았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좀 안타깝게도 하트 선수가 2025 시즌 MLB에서 기대만큼의 성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026년에 행사될 수 있었던 그 500만 달러 옵션은 이건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심지어 다시 KBO 리그로 복귀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씁쓸하지만 샌디에이고의 리스크 관리는 결과적으로 성공한 셈이죠. 와, 정말 KBO에서의 그 화려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네요. 이 하트 선수의 사례는 KBO 스타들의 MLB 진출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들을 참 많이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각을 가지고 다음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바로 코디 폰세 선수입니다. 네, 코디 폰세 선수 2024 시즌 하나 이글스에서 뛰면서 아주 강력한 구위를 선보였죠.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 150km 후반대의 빠른 공, 이게 아주 매력적인 선수예요. 네, 폰세 선수 역시 KBO에서의 활약을 발판 삼아서 MLB 재도전을 노리고 있는데요. 이 선수에 대해서도 꽤나 흥미로운 예측이 나왔어요. MBC 스포츠에서 폰세 선수가 2년 총액 2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했거든요. 2천만 달러요? 와. 네, 연평균 1,000만 달러면 이것도 상당한 규모인데요. 그렇죠. 연평균 1,000만 달러면 MLB에서도 확실한 선발 자원으로 인정받는 수준입니다. 아까 하트 선수에 대한 팬그래프스 예측이 연평균 800만 달러였잖아요. 네, 800만. 그거보다도 더 높은 금액이죠. 아마도 폰세 선수가 가진 그 압도적인 구위, 특히 MLB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 빠른 공 스피드,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좀 반영된 예측으로 보입니다. 오, 하트 선수보다 더 높은 예측이라니 이건 좀 의외인데요. 하트 선수도 KBO에서는 진짜 최고의 성적을 냈는데 말이죠. 폰세 선수에게는 하트 선수와는 다른 뭔가 좀 특별한 기대 요소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역시 하트 선수 때처럼 그냥 희망적인 예측에 불과할까요? 아, 방금 하트 선수 사례를 보고 나니까 2천만 달러라는 숫자가 이게 쉽게 믿기지가 않네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하트 선수 사례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이런 예측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 폰세 선수의 그 강속구는 MLB 구단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네. 하지만 과연 KBO 리그에서의 성적, 그리고 그 강속구 하나만으로 2년에 2천만 달러라는 그런 거액의 보장 계약을 따낼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
폰세 선수에게도 하트 선수처럼 MLB 구단들이 좀 주저할 만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폰세 선수는 그 강력한 구위에 비해서 제구력이 약간 불안정하다 이런 평가가 KBO 시절에도 있었거든요. 아, 맞아. 좀 있었죠. 근데 MLB는 KBO보다 훨씬 더 정교한 제구력을 요구하는 리그잖아요. 또 폰세 선수가 KBO 외에 다른 리그에서 꾸준하게 성공을 거둔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 이것도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트 선수 사례에서 봤듯이 MLB 구단들은 단순히 한 시즌의 KBO 성적보다는 선수의 꾸준함, 그리고 다른 리그에서의 어떤 검증된 이력,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폰세의 플러스 요인, 그 강속구도 있지만 마이너스 요인, 예를 들면 재구나 꾸준함 검증 부족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군요. 네, 과일 수 있지만 실제 계약에서는 그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하트 선수의 사례가 뭐랄까 일종의 선례가 되면서 MLB 규단들은 KBO 출신 투수 영입에 더욱 신중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폰세 선수 측은 2천만 달러 수준의 계약을 당연히 원하겠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보장 금액에다가 인센티브나 옵션을 많이 포함하는 형태의 그런 계약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트 선수와 비슷하거나 혹은 약간 더 나은 수준의 계약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결국 이 하트 선수의 사례는 단지 한 선수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KBO 리그 출신 선수들에 대한 MLB 구단들의 평가 방식 자체에 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KBO 리그 수준이 과거보다 많이 향상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MLB 구단들은 KBO 리그 성적을 일정 부분 좀 할인해서 평가하는 경향이 존재하고요. 하트 선수 사례는 그 할인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카일 하트와 코디 폰세 이 두 선수의 사례를 통해서 KBO 출신 선수들의 MLB 계약 현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 같습니다. KBO 리그에서 아무리 뛰어난 성적, 예를 들어 탈삼진 왕이나 MVP급 활약을 펼쳤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MLB에서의 성공적인 고액 계약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언론의 예측이나 팬들의 기대와는 별개로 실제 MLB 시장의 평가는 훨씬 더 냉정하고 또 다각적으로 이뤄진다는 거죠. 특히 하트 선수 사례는 그 위험 관리라는 키워드를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KBO 성적이라는 어떤 잠재적 가치와 실제 MLB에서의 검증된 가치, 이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하고 구단들은 이 간극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걸 MLB 구단들의 선수 영입 전략이라는 좀 더 큰 틀에서 보면요. KBO 리그 출신 선수 영입은 여전히 하이 리스크 투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KBO에서의 지표만 보고 큰 돈을 덥석 투자하는 그런 모험보다는 하트 선수 사례처럼 낮은 보장액에 옵션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패디 선수처럼 MLB 경험이 있거나 혹은 김하성 선수처럼 KBO에서도 압도적인 운동 능력이나 수비력 같은 다른 확실한 강점을 보여준 경우, 이런 경우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아, 김하성 선수 성공 사례는 또 다른 시사점을 주네요. 단순히 투수나 타자 성적뿐만 아니라 수비나 주루 같은 다른 툴, 혹은 꾸준한 건강함 같은 그런 요소들이 MLB에서의 가치 평가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KBO 성적은 여러 평가 요소 중 하나일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이런 시각이 MLB 구단들 사이에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아무리 잭팟을 예측해도 실제 협상에서는 예상보다 낮은 금액이 제시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폭락 계약이라고 부를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현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카일 하트 선수의 그 충격적인 계약 결과, 그 배경, 그리고 코디 폰세 선수의 전망을 통해서 KBO 스타들의 MLB 계약 현실을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KBO에서의 화려한 성공이 MLB에서의 금전적 성공으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어쩌면 조금은 씁쓸할 수도 있는 현실을 확인했네요. 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단지 야구 팬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흥미로울 수 있는 이유는요. 이게 비단 스포츠계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시장, 다른 환경에서 개인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고 거래되는지,
또 미디어나 전문가의 예측과 실제 시장의 논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분야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기대와 현실의 차이, 이건 뭐 어디에나 존재하죠. 자,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KBO 리그에서의 성공이 온전히 인정받아서 언론이나 팬들의 최고 예상치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 KBO 출신 선수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KBO 출신이라는 그 꼬리표 때문에 일종의 코리안 디스카운트라고 할까요? 그런 애 계속 적용될까요? 더 나아가서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KBO 리그의 어떤 지표나 성과가 MLB 구단들에게 이 선수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다. 이런 믿음을 딱 심어주고 리그 최고 수준의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단순히 탈삼진, 평균 자책점, 홈런 같은 전통적인 스탯을 넘어서는 무언가 새로운 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